공원 돌아다니고 집에서 그냥 요양만 했어. 자, 오늘은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도 안 보고 하니 하다가 조금 일찍 끝나게 되면 쉬는 시간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해볼게. 맞지? 자, 오늘 할 거 여기 접속사 한번 해봅시다. 접속사 하면은 뭐 안 배워본 사람은 없겠지? 접사를 내가 맨 처음에 물어봤을 때 아마 대부분 이렇게 많이 대답을 할 거야. 접사면은 문장을 연결시켜준다. 보통 이렇게 대답 많이 나와요. 맞기는 해. 문장과 문장 연결시켜주는 게 맞기는 한데 살짝 조건이 있어. 이렇게 하나 적읍시다. 대부분의 접속사는 모든 접속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의 접속사들은 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기는 해. 왜 대부분이라고 했는지는 조금 이따 해보기로 하고, 일단 문장이란 거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넘어가면은, 재현이 문장이 뭐야? SV. 잘했어. 문장 하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내줄 수 있어요. 뭐 SV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주어 동사용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나중에 조금 더 학교에서 학년이 올라가면 조금 어려운 말로 절이라고도 불러. 절. 뭐 스님들 계신데도 이제 절이긴 하지만 약간 한자가 달라. 다른 절자로 이제 불러서 이제 절이라는 단어도 이제 자주 듣게 될 거야. 그래서 문장이라는 건 뭐 주어 동사라더니 SV라더니 뭐 절이라더니 여러 가지 다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결국 다 똑같은 말이고, 상우 문장에서 우리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누구야? 동사. 그치? 항상 우리는 동사가 중심이고 제일 중요하게 여겼었지. 그래서 요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준다라고도 했지만 조금 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동사다 보니 접속사라는 건 동사와 동사를 한 문장에서 더 더해줄 수 있다. 원래 한 문장엔 동사 하나밖에 없지만 동사를 하나 더 추가시켜줄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기는 해.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접속사에 대해서 뭐 because 뜻이 뭔지, if 뜻이 뭔지 이런 거를 하는 날은 아니고 접사에 대해서 약간 종류로 좀 나눠볼 거야. 그래서 여기 말고 뒷장 넘기면 이렇게 생겼지? 접속사의 종류. 여기 한번 펴봅시다. 보면 뭐 처음에 종속이니 등위니 상관이니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몰라도 돼요. 우리 이렇게 안 외우고 보통 문법책이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뭐 등위 접속사, 상관 접속사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상관이나 등위가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 그치? 굳이 이렇게 어려운 말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잘 외우고 있던 잘 알던 단어로만 조금 외우면 돼. 그래서 종류를 좀 나눌 건데 네 가지로 좀 나눌 거야. 그래서 근데 똑같이 나누진 않고 조금 크기가 다르게 나눌게. 두 번째랑 세 번째를 크기를 조금 크게 나누고 네 번째는 조금 작아도 돼요. 그래서 네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먼저 표를 좀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세 가지 종류들을 다뤄보고 다음 시간에 요 나머지 거 하나를 다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우리가 사실 접속사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부터 영어 배울 때 알던 것들. 그리고, 그러나, 또는,
진짜 기본적인 것들이지. 그래서 and, or, but 딱 요 세 개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종속접사, 등위접사 이렇게도 불리긴 하는데 등위접사가 뭔지도 모르잖아, 그치? 근데 and, or, but 하면 우리 다 알잖아. 그냥 쉽게 and, or, but 있는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룹은 and, or, but을 이용해서 A와 B만 연결시켜 줍니다. 또 상관접속사라고 근데 굳이 그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 and랑 or, but을 이용하긴 하는데 A랑 B라는 요 두 개만 연결시켜 주는 애들이 있어요. 이따가 얘네도 한번 보기로 하고, 세 번째 그룹들이 이제 대부분의 접속사. 이제 and, or, but을 제외하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알던 대부분의 접속사들이 여기 이제 다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따로 배울 요 네 번째 그룹은 that이라는 애가 있어요. that은 좀 따로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그룹인 and, or, but부터 해보자. 얘네는 우리가 거의 다 아는 애들이라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을 먼저 하나 적어보자면, 우리가 앞에서 접속사면 문장과 문장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대부분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리고 라는 접사 and를 쓸 거야. 근데 동물원에 갔더니 나는 사자와 펭귄을 보았다 라고 썼어. 나는 사자 그리고 펭귄을 보았다. 자, 그리고라는 애가 여기서 문장 연결시켜줬어. 아니야, 사자랑 펭귄이라는 단어만 연결시켜줬어. 그치? 그래서 and, or, but의 가장 큰 특징은 굳이 문장과 문장뿐이 아니라 단어는 단어끼리, 뭐 심지어 형용사는 형용사끼리, 혹은 뭐 동사는 동사끼리, 혹은 심지어 조금 길면은 문장과 문장끼리도 연결시켜줄 수 있어요. 다만 단어와 문장을 연결시켜준다? 이런 거는 절대 안 돼. 형용사와 동사를 갑자기 연결시켜준다? 이런 것도 좀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하나 정리합시다. 같은 역할끼리 묶어준다. 그래서 and, or, but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꼭 문장뿐만 아니더라도 같은 역할하는 애끼리 얼마든지 묶어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얘는 조금 다른 색으로 하나 적을게. 이렇게 똑같은 역할끼리 묶어준다라고 불렀는데 얘를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부를 거예요. 얘를 병렬 연결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병렬은 어디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병렬 어디서 배웠지? 맞아. 영어 시간이 아니라 과학 시간에 병렬 연결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건전지 같은 거 연결시키는 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이렇게 직선으로 이거 안 그려도 돼요. 그냥 설명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쭉쭉 연결시키는 게 이제 직렬 연결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고, 혹은 건전지 하나, 둘, 세 개를 따로따로 해서 전선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고, 이게 병렬 연결이었지. 그래서 and, or, but 같은 것도 똑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늘려서 연결시켜준다 해서 병렬 연결 이렇게 앞으로 불러줄 거야. 영어에서는 직렬 연결이라는 표현은 없을 거예요. 병렬만 쓸 거야. 네, 방금 건전지도 그렇지만 건전지 2개밖에 연결 못해? 아, 이제 3개, 4개 얼마든지 연결시켜 줄 수 있잖아. 비슷하게 우리말에서도 나는 이거 안 적어도 돼. 그냥 보기만 해. 너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였을까? 나는 좋아한다. 떡볶이도 좋아하고 뭐 부대찌개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케이크도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하고 생각이 안 나네. 배불러서 그런가? 카레도 좋아하고 어쨌든 요것들을 다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여기 사이사마다 나는 좋아한다 떡볶이 그리고 부대찌개 그리고 빵 그리고 카레 그리고 아이스크림 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귀찮잖아, 그치? 웬만하면 한쪽에만 그리고를 써주고 쉼표 같은 걸로 이제 같이 연결시켜줬어. 민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떡볶이 그리고 하면서 첫 번째에다가 그리고 써줄까? 아니면 마지막 쪽에다가 그리고 하면서 묶어줄까? 아니에요. 이거 약간 조금 우리나라의 그 영어 공부에 약간 폐해 같은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석적으로 쓰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결시켜주는 건 맨 처음에 그리고를 쓰고 나머지 뒤에다가 쉼표, 쉼표, 쉼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너네가 이제 익숙해한 아마 그리고가 맨 마지막에 있는 건 영어일 때. 사실 한글에서는 그리고 맨 앞에 써야 돼. 또는 이런 거. 자, 방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두 번째 특징 하나만 적어봅시다. 엔드올벗의 두 번째 특징은 다른 애들은 두 가지 밖에 연결을 못 시켜주지만 얘네들은 쉼표, 콤마를 이용해서 3개 이상도 연결할 수 있다. 방금 연결시킨 사람 뭐 but 같은 경우는 3개 연결 잘 안 해주긴 하지만 and랑 or 같은 경우는 쉼표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2개, 3개, 4개를 다 똑같은 얘들끼리 연결시켜줄 수 있다. 3번이 있기는 한데 얘는 아직까지 중학교 정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 하나만 좀 적어봅시다. 그리고 얘는 나중을 위해서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하나만 적을게. 3번 특징. 혹시라도 and나 or과 but 앞에 얘네 앞에 쉼표가 있다면 그래서 여러 개 연결시켜 줄 때도 있지만 and 앞에 갑자기 쉼표가 생겼거나 or 앞에 쉼표가 있거나 but 앞에 이렇게 쉼표가 있을 때 요 애들 앞에 쉼표가 있을 때는 어떤 특징이냐면 쉼표가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 쉼표 잠깐 쉬겠다는 뜻이지. 그래서 문장이 쭉 있고 잠깐 쉬어. 그래서 끊어줘.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로운 문장이 나오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혹시라도 얘네 앞에 쉼표가 같이 붙어 있는 것 같다면 뒤에는 새로운 문장이 나온다.
첫 번째 특징과는 조금 대조되는 부분이긴 한데 첫 번째 특징은 단어끼리 형용사끼리 연결시켜준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지. 근데 and or but 앞에 쉼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으로 가서 얘네는 이제 뭐 학교에서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학원에서 접수할 때 한번 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and or but을 이용한다고 했지. 이용해서 조금 다른 예도 추가적으로 붙일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특징 이래봐야 딱 한 가지 정도 특징밖에 없어요. 반드시 A랑 B라는 두 대상이 병렬로 연결이 된다. 그리고 병렬 연결한 건 바로 옆에서 썼듯이 A가 명사면 B도 명사가 돼야 되고 A가 혹시라도 부사가 왔다면 B도 부사가 와야 되고 A 자리에 좀 길게 문장이 왔으면 뒤에 B 자리에도 긴 문장이 와야 되고 반드시 똑같은 얘들끼리 와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도 특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건 여기 말고 이따 교재 잠깐 볼 때 적어보기로 할게. 특징은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고 대신 몇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종류 몇 개만 조금 적어볼게요. 첫 번째 A와 B 둘 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A와 B 둘 다. 사연이 A와 B라고 하니까 and or but 중에 누구를 이용할까? A와 B니까 당연히 and가 들어갈 것 같지, 그렇지? 그래서 A and B 이렇게 쓸 거예요. and를 이용하는데 문제는 여기 둘 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그럴 때는 이 A and B 앞에다가 both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both A and B 하면은 A and B 둘 다. 두 개를 연결시켜 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이번엔 A 또는 B 둘 중 하나 A 또는 B 둘 중 하나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번에 레벨 단어 테스트를 봤는데 보통 둘 중에 하나겠지. 통과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있을 때 얘기할 건데 그러면 원경이 A 또는 B니까 and or but을 이용할 거야. 누구를 이용할까? 그렇지. 여기서는 또 or 이용은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A or B를 쓸 건데 이제 둘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 혹시 이런 표현 뭐가 있을까? 아, 잘 모르겠어? 알았어. 둘 중 하나라는 표현으로는 앞에다가 요렇게 생긴 애를 쓸 거야. E, I, T, H, E, R. E, I, T, H, E, R. 어떻게 발음해야 돼? 이거는 either이라고 발음하면 돼. either. 근데 약간 미국, 캐나다 약간 미국 쪽에서는 either이라고 발음을 하긴 하는데 영국이나 호주 같은 약간 영국 쪽 발음하는 애들은 either 이렇게 발음하는 데도 있긴 해. 네, 우리나라는 거의 미국식으로 영어를 배우니까 either이라고 발음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either A or B. either A or B. 이제 가끔 중학교에서 이거 심지어 시험에서도 가끔 나오고 할 테니까 자주 보게 될 거야. either A or B. 자, 이제 둘 다도 나왔고 둘 중 하나도 나왔어. 이번에는
A, B 둘 다 아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까는 둘 다 있고 둘 중에 하나도 있었지만 둘 다 아닐 때. 그래서 학교에서 쨍그랑 소리 나왔고 나랑 친구랑 같이 갔는데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 내 앞에 선생님이 왔어. 이거 누가 깼어 하니까 나도 안 깼고 내 친구도 안 깼어 이렇게 대답하겠지. 이런 식으로 둘 다 아닐 때. 세훈이 A, B 둘 다 아닐 때는 and, or, but을 이용할 거야. 누구 이용할까? 어쨌든 and, or, but 중에 하나는 이용할 텐데 누구를 이용할까? 아, 좀 헷갈려, 그치? 자, 얘 같은 경우에는 and가 뭔지 좀 더 끌리긴 하는데 바로 위에 있는 거를 좀 이용할 거야. either A or B를 이용할 건데 우리 문제는 여기서 둘 다 아니니까 뭔가 부정적이어야 돼, 그치? 근데 우리 부정할 때 not이라든가 no라든가 never라든가 다 n자가 붙었어. 그래서 여기서도 either A or B에다가 앞에 n자만 붙여서 neither이라는 얘기를 쓸 거고. 근데 앞에 either에도 n자가 붙었다 보니까 뒤에 오는 or한테도 n자를 같이 해줘서 nor이라는 표현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neither A nor B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발음은 비슷해. 아까 either A or B였지? 그래서 니은자만 붙여서 neither A nor B 발음하면 돼요. 둘 다 아닌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조심해서 보기로 하고.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얘는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을 표현이긴 한데 A 뿐만 아니라 B도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표현이 있어. 사실 요 4번 A뿐만 아니라 B도가 1, 2, 3번에 비해서 앞으로 훨씬 더 자주 나오게 될 표현이기도 해. 자, 얘를 이제 쓸 건데 우리 and or but 이용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게 하나 있어. 그치? but 안 나왔어요. 이번에 but을 이용할 거야. 써봅시다. 자, 근데 현우 일단 A뿐만 아니라를 먼저 쓰고 싶어. 근데 우리 아니라 뭔가 부정적이네. 누구 쓸까? 뭔가 부정적일 때 우리 부정할 때 맨날 누구 썼어? 나. 자, 그리고 뭐뭐뿐, 오직 이런 표현 뭐가 있지? 오직, 뭐뭐뿐 이런 표현. only라는 표현이 있었지. 더. 뭐뭐뿐만 아니라 되게 직역처럼 해서 not only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not only A가 이제 A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but 하나 이용한다 했으니 but을 쓸 건데 but B. 근데 여기서도 A뿐만 아니라 B도 뭐뭐도 뭐뭐 또한이라는 표현 쓰고 싶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꼭 써도 되고 안 써도 큰 상관없기 때문에 가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바로 also라는 표현. also가 뭐뭐 또한 이런 뜻이 있었지.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써도 되고 not only A 그냥 but B 이렇게만 써도 돼요. 자, 얘는 앞으로 조금 몇 번 나올 거라서 한번 같이 따라 읽읍시다. not only A but also B. 길어서 괜찮았는데 잘했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굳이 이거를 머릿속에 외우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따라 읽어보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정도만 기억해도 돼. 나중에 또 따로 외울 때가 있을 거야. 자, 혹시 다른 색깔 있으면 다른 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A뿐만 아니라 B도가 나돈이의 버돌소 B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도 똑같이 하나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 또 자주 나와요.
한번 적어보면 as well as 라는 표현이 있어. as well as. 그리고 저번 아니고 저저번 시간 정도에 우리 비교급 할 때 as 붙은 애도 비교가 있었지. 원급 비교라는 애가. 네, 얘는 원급 비교랑은 살짝 다르긴 한데 어쨌든 as well as가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라는 표현이 있어. 근데 왜 얘를 굳이 다른 색깔로 했냐면 앞에 봤을 때 애들이 다 A, B 썼을 때 A가 계속 먼저 쓰고 B가 계속 나중에 나왔잖아. 그치? either A or B, both A and B 다 이렇게 계속 A가 먼저 나오는데 as well as는 A가 나중에 가야만 해. B가 먼저 나와야 돼. 그냥 A as well as B 쓰면 안 돼요? 하면 되는데 외우는 건 상관없지만 나중에 복잡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교 같은 거 할 때도 비교 대상이 뒤에 맨날 가 있었어.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A뿐만 아니라 B도라는 건데 A는 형으로고 사실 B가 더 중요한 상황이야.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서 요거를 as well as 같은 표현으로 바꿔 쓴 문장을 고르시오. 약간 이런 문제가 나올 거야. 뭐 객관식으로 고르든 너네가 직접 손으로 쓰든 어떻게든 문제가 나올 텐데 A as well as B로 쓰게 되면은 얘랑 순서가 완전 바뀌어 버리지. 그러면 틀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학교에서도 혹은 나중에 다른 학원에서도 as well as 할 때는 꼭 B를 먼저 쓰고 A가 나중에 간다 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따가 교재에서도 하나 또 중요하게 체크할 게 있는데 그거 할 때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줄게. 자, 마지막 5번. 얘는 앞에 있던 나돈니 A 버돌소비와 되게 똑같이 생겼는데 살짝 내용이 달라지는 애가 있어. 바로 A가 아니라 B다 이렇게 쓰고 싶어. A가 아니라 B다. 4번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not A, A가 아니다. 그러나 쓰고 싶어. 민규 and or 것 중에 어떤 거? A가 아니라 B다 하고 싶을 때 A가 아니라 그러나 B다. 좀 더 직접적으로 하면은 그러나가 될 테니 but B, not A but B 라는 표현이 있어. 4번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 not only A but B였는데 only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앞에는 A뿐만 아니라 B 둘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5번에서 not A but B는 A는 절대 안 되고 B만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됐지.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룹들은 and, or, but를 이용해서 이제 A와 B 요 두 대상들만 연결시켜주는 그룹들. 요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알던 and, or, but를 이용한 표현들이라서 이렇게 같이 한번 봤고,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요 세 번째라서 세 번째 답표 좀 하나 하셨고, 사실상 and, or, but보다 이제 다른 접속사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야. 뭐 우리가 코어 A번이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접사 하나씩 돌아가면서 뭐 알고 있니 물어봤을 텐데 이반에서 굳이 그럴 필요 없고, and or but 이용 빼고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because라든가 when이라든가 심지어 또 단순한 after, before, since 다양한 접사들 있지. 얘네들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오늘 한 거 앞에 있는 거 조금 기억 못해도 돼. 나돈니의 버들섭이라든가 이더 에어비라든가 이제 조금 까먹어도 돼. 괜찮아. 나중에 또 외우면 되니까. 근데 저도 오늘 요것만큼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돼. 오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봅시다. 대부분의 접속사들은 뒤에 반드시
문장이 온다 라고 하나 적어봅시다. 접사에서 맨 처음에 우리가 적었었던 건 문장과 문장 연결시켜준다가 제일 많이 떠올랐을 텐데 그거 아니에요. 접속사에서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사실 이거야. 뒤에 문장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볼게. 오늘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음번 뭐 다다음번에 배울 뭐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이제 시작할 거고 할 텐데 그럴 때도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꼭 머리에 집어넣어 봅시다. 얘는 위에다 한번 해볼게. 위에 좀 공간이 있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영어 문장이 하나 쭉 있어. 문장이 하나 있는데 이 한 문장 안에 보니까 주어가 동사한다 하고 주어가 동사한다 하면서 문장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 그럼 이제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겠지. 얘네 연결시켜줄 거. 그렇다면 접속사가 1번이나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상호, 접속사 어디 있어야 될까? 1번? 1번, 2번? 2번은 되게 그럴싸한 것 같은데 2번은 되게 좀 당연한 것 같아. 주어와 주어 동사 사이에 와야 될 건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3번은 왜 안 되고 1번은 올 수 있어? 자, 알았어. 사실 두 개가 정답이긴 해요. 바로 성우가 얘기한 주어 동사 사이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맨 앞에 와도 되고. 근데 왜 주어 동사의 맨 뒤에 놓으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방금 적은 것처럼 접속사들은 대부분 뒤에 문장이 꼭 와야 된다라고 했었지. 그러다 보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장이 이렇게 같이 와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1번 자리에 있어도 뒤에 문장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괜찮아. 다만 3번은 뒤에 아무것도 없이 혼자만 있겠지. 그래서 1번, 2번 자리에는 와서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지만 3번 자리에는 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접속사가 뭐 because 때문에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때문에 내가 배고프다. 밥을 먹었다. 말투야 안 돼. 뭐가 이상해. 우리말에서는 접속사가 먼저 오는 경우가 없어. 하지만 영어에서만큼은 이런 접속사의 특이한 규칙 때문에 두 가지 형태의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이 문장을 뒤에 써도 되고 먼저 앞에다 써도 되고. 다만 혹시라도 접속사를 맨 앞에 쓰게 된다면 주어 동사와 주어 동사가 붙어 있는 게 좀 보기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쉼표로 좀 끊어줘야 돼. 이렇게 접속사가 있는 문장은 두 가지 형태로 만들어질 거야. 근데 이게 방금 보여준 형태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이따가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 두 번째 특징으로 적어봅시다. 위에 거랑 되게 비슷한데 접속사는 뒤에 문장과 묶어서 취급한다. 지금까지는 사실 because 때문에네 끝. if 만약 뭐뭐라면 if 접선의 뜬 이렇게 그냥 if나 because 혼자 따로따로 그냥 끝내버렸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접속사를 보게 된다면 뒤에 있는 문장과 합치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할까 생각을 해야 돼요. 얘네가 묶어서 하다 보면 엄청나게 긴 덩어리가 되는데 여러 가지 역할이 가능해요. 오늘은 사실 얘네가 묶어도 큰 역할을 안 하는 부사처럼 역할은 하니까 오늘은 큰 상관이 없지만, 다음 시간에는 접속사랑 뒤에 문장이랑 묶으면 문장에서 되게 중요해지는 명사처럼도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심지어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처럼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따가 우리 독해할 때도 또 접속사가 있는 문장들을 주로 보게 될 텐데, 얘가 어떻게 역할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대시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오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얘 앞에 있는 세 개보다 더 할 게 많아. 따로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적었으면 우리 잠깐 교재 먼저 조금 보고 또 쉬는 시간 준 다음에 또 영상 좀 해볼게. 우리 교재에서 116쪽 한번 펴볼까? 쪽. 은채. 접속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접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오, 잘했어. 접사 뒤에는 문장이 온다. 일단 이렇게 해두고. 자, 1번 보면은 증의접속사, 상관접사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런 거 외우라 그랬어, 안 외우라 그랬어? 이거 몰라도 돼요. 어려운 단어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지워버려. 이제 이런 어려운 단어 외우지 마. 그냥 요 밑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and, or, but 있지? and, or, but이 훨씬 더 쉽잖아. 그냥 요거 특징만 잘 알면 돼요. 굳이 이런 어려운 단어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2번 우리 아까 and, or, but을 이용한 A, B 연결시켜주는 얘기였지. both A and B, either A or B 기타 등등 이렇게 있긴 한데, 여기 밑에 쪽에 하나만 별표 좀 해봅시다. 박스 지나서 이 부분. 자, 여기서 보면은 주어로 쓸 때 막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여기 먼저 한번 보실게요. B의 수를 일치시킨다 라고 밑줄을 치는데, 이게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B를 기준으로 삼는다. B를 기준으로 삼는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두 번째 문장 보니까 has to go가 동사에다가 앞에 either you or she가 주어고, 대열이 이제 쓸데없는 부사인데, 해석을 해보니까 either 여기 아까 둘 중에 하나였지. 너 또는 그녀 둘 중에 하나가 거기에 가야만 해 라는 문장인데, 자, 너 또는 그녀 둘 중에 하나만 가니까 주어를 한 명만 삼을 거야. 근데 원경이 우리는 너가 갈지 그녀가 갈지 알고 있어? 몰라. 너 또는 그녀가 거기 가야만 한다 라고는 하는데, 너가 갈까 그녀가 갈까? 몰라요. 우리는 누가 갈지 아직 몰라. 그러면은 누구를 주어로 삼아야 될까?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만약 you를 주어로 삼는다면 you는 have to를 쓸 거고, 만약 she가 주어라면 3인칭 단수니까 has to를 써야 돼요.
누구를 주어에 삼는 따라 동사가 엄청 달라져. 그럼 너를 할지 그녀가 될지 우리는 누구를 할지 아직 모르니까 아무나 막 써도 돼. 그것도 좀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여기 밑줄 친 것처럼 규칙을 하나 만들어놨어. 이렇게 A랑 B가 있을 때는 B 쪽을 규칙으로 삼는 거. 근데 이거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B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절대 안 돼요. 가끔 B를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배웠을 텐데 뒤에 있는 게 계속 그거 하면서 뒤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한대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나중에 큰일 나. 왜 그러냐면 보면은 아까 여러 개 가르쳤을 때 A, B, A, B, A, B가 다 해결했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여기 에즈를 할 때 B랑 A가 순서가 바뀌었었지. 만약에 뒤에 있는 것만 기준으로 삼다고 머릿속에 외워놓으면은 우리는 뒤에 있는 게 A가 돼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틀려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뒤에 있는 거라고 하지 말고 B를 기준으로 삼는다로 머리했지만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는 either A or B가 될 테니까 우리는 그녀를 이제 주어로 삼을 거고 그녀가 주어가 되다 보니까 동사에도 반드시 s를 꼭 붙여줄 거. has 꼭. 자, 여기서는 이게 좀 큰 특징이라서 조금 중요하면 돼. 근데 뭐 either A or B나 both A and B 같은 게 목적어나 보어가 왔을 땐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주어가 왔을 때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근데 또 예외라는 게 하나 있지. both A and B 같은 경우에는 A, B 둘 다라는 표현이었지. 아까 both가 둘 다. 그래서 A가 너가 왔든 B가 내가 왔든 뭐 그들이 왔든 그녀가 왔든 상관없어. 무조건 둘이기 때문에 항상 복수로만 써줄 거야. 그래서 주어가 보스가 나왔다면 뒤에 비동사라면 당연히 are 또는 were를 쓸 거고 일반 동사라면 절대 s를 안 붙여줄 거고. 그래서 첫 번째도 비슷하게 both you and she 하면서 똑같은 문장이 나왔는데 A가 됐든 B가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both가 둘 다이기 때문에 우리 둘 다 할 땐 have to로 썼지. 그래서 s 절대 쓰면 안 되고 have to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이 표현들 종류를 조금 외워야 되는 거 있고 숙제할 때는 뭐 페이지 아까 그 필기 적은 거 노트를 보든 아니면 이 교재 이쪽을 보든 참고해서 쓰시고 다만 우리 이렇게 맨날 표로 돼 있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테스트를 받지 또 데일리 테스트로 볼 거니까 잘 외워오세요. 자 여기까지 적었으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뒤에 영작하고 그 다음에 독해 좀 더 하고 끝내줄게. 지금 딱 20분이네. 30분에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너네 쉬는 시간 하다가 한 25분 정도에 내가 숙제 검사만 좀 할 테니까 숙제해온 거 옆에만 좀 꺼내놓고 있어.
수업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아, 추운 사람 춥진 않지? 동영이 안 춥지? 소연이 혹시 추워? 안 춥지?
주어 동사 표시 안 한 것 같은데. 빨리.
물 마실 사람 갔다 오고. 없으면 아까 하던 거 이어서 좀만 더 합시다. 자, 여기 밑에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숙제할 때 잘 해보시고, 다음 자 넘겨서 119쪽 쪽에 밑에 거 한번 같이 볼게. 자, 영작할 때 우리 지난 시간처럼 계속 이어서 우리말 분석을 먼저 하고 할 텐데, 지난 시간까지 주어, 동사, 목적까지 했고, 오늘은 하나만 더 추가할게. 자, 일단 우리말 먼저 분석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찾는 거. 뭐부터? 항상 우리말 또 일단 제일 중요한 동사부터. 동사 찾을 거고. 근데 동사들이 주로 다로 끝나다 보니까 상우 보통 어디에 있어? 그렇지. 기본적으로 문장 맨 뒤에 동사가 있다 보니 얘는 조금 찾기 쉬웠지. 문장 맨 뒤쪽에 위치하고. 자, 그 다음 옛날에는 동사 찾고 주어를 찾았지만 이제 주어보다 먼저 할 거는 동사가 맨 뒤에 있다 보니까 맨 뒤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뭐가 있는지 좀 분석을 할 텐데, 동사는 맨날 목적어 혹은 보어랑 붙어 있다 보니 우리말에선 동사 앞에 위치한 목적어나 보어 같은 거 뭐가 있는지 이제 따져볼 거예요. 특히 주로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형식이니까 앞에 보어가 이렇게 올 테고, 일반적으로 을들이 붙어 있다면 목적어를 찾아서 표시하면 되죠. 주로 을자가 붙은 목적어 잘 보일 테니 얘도 표시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이 행동, 동사 행동을 누가 할까 하면서 이제 주어를 찾을 거고, 까지가 이게 원래 저번에 했던 건데, 여기서 이제 오늘 다음 거를 조금 추가해 주면 네 번째는 접속사를 찾아볼 거고요. 혹시 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는 그러나 이런 접속사를 찾으면 우린 얘를 이제 네모로 독해할 때처럼 찾아서 표시를 해줄 거고. 아, 동사 앞에 위치한 거 아니야? 잘 썼잖아. 이거 영어 문장 말고 우리말 문장. 자, 근데 접속사 찾아서 끝나지 말고 얘네가 연결시켜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두 개든 세 개든. 그래서 만약에 병렬 연결된 애들이 있다면, 뭐 호상이와 펭귄, 아니면 뭐 나는 했지만 요거 했다, 요 동사 두 개라든가 연결 대상들을 찾았다면 얘네들은 우리가 세모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접속사는 네모, 뭐 단어나 형용사가 연결됐다면 세모로. 혹시나 문장과 문장이 연결시키면 너무 기니까 문장은 그냥 세모 표시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요거를 적용시켜서 2번을 먼저 한번 해보면, 일단 동사를 찾아보니 끝내야 한다가 있는 것 같아. 일단 끝내야 한다 동사 찾아서 표시해보고, 근데 끝내야 한다를 조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끝내다라는 동사는 finish가 있기는 해. 끝내다. 근데 여기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해야 한다 뭐가 있지? 해야 한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should도 되고요. must도 되고 요 밑에 있는 have to를 이용해서 써도 되겠지. 조동사 해야 한다. should, must, have to 요 표현들을 동사랑 같이 써볼게. 자, 동사 찾았으니 앞에 혹시 뭐가 있나 봤더니 마침 보고서를 을을 붙은 애가 있네. 목적어. 민규, 누가 근데 끝내야 돼? 그렇지. 그러면 너나 톰 둘 중에 하나라는 부분이 이제 다 주어가 되겠네. 주어, 동사와 목적어 있는 삼형식 문장만 돼. 근데 여기 보면 너 또는 톰 하면서 연결시켜주면서 너라는 대상과 톰이라는 대상이 연결되었지. 접속사 그리고 연결된 대상 두 개 표시를 해봤어. 자, 요거 참고해서 한번 써봅시다. 자, 세훈이 일단 주어부터 쓸 거야. 일단 너 톰인데 둘 중 하나라는 표현으로 어떻게 묶기로 했었지? 앞에 있고 뭐 참고해도 되고 A 또는 B 둘 중에 하나가 뭐였지? 아, 잘했어. 그래서 either A or B either you or Tom. 자, 세훈이 그 다음 끝내야 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중에서 have to를 써라네. 어떻게 쓸까? 끝내야 한다. 일단 finish가 동사긴 해. 근데 해야 한다 조동사는 어디 있어야 돼? 동사 도와줘야 되니까. 동사 앞에 아니면 동사 뒤에? 앞에. 항상 일하러 온 애들은 앞에. 그래서 have to finish 동사 썼어. 그 다음 뭐 올까? 목적어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제 보고서 쓸게. The report.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너나 톰이나 둘 중에 하나니까 둘 중에 한 명을 주어로 삼아야 되는데 너를 주어로 할까 톰을 주어로 할까? 누구로 할까? 누구로 해야 되지? 원경이 you 할까 톰 할까? 왜 톰으로 해야 돼? you는 안 돼? 우리 쉬는 시간 하기 전에 방금 했던 건데 혹시나 A나 B 이렇게 된 애들이 주어로 온 경우가 있다면 뒤에 이렇게 외우지 말고 B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지. 우린 톰이 왔어 주어로. 그럼 원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동사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주어에 맞춰서 S로 붙여줘야겠지. 자, has to finish the report가 돼. 어? 아 톤이야? 아 미안해 톤이야. 혹시라도 이번 같이 이렇게 연결된 애들이 주어로 왔을 때가 있다면 또 위에서나 밑에서나 조금 주의해서 동사 써보기로 하시고 하나만 더 할까? 뭐 해볼까? 1번 해볼까? 1번 아니 1번 마음에 안 드는데 4번 한번 해볼게. 아이고 이거 먹었어. 자 4번 하은이 4번에 우리말에 일단 동사 어디 있을까? 사실이다라는 동사는 없지만 이다는 무슨 동사일까? 이즈든 뭐든 일단 비동사겠지.
자, 그럼 비동사가 왔어. 비동사 앞엔 누구랑 같이 올까? 목적어 아니면 보어? 비동사는 목적어가 올까? 보어가 올까? 그렇지. 비동사는 보어랑 맨날 같이 왔지. 그럼 여기서 누가 뭐이다야?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보어가 될 테고. 뭐가? 그렇지. 그러면은 이야기를 주어로 삼읍시다. 주어, 동사, 보어가 있는 이 형식 문장이 됐고. 근데 여기서는 하나 보면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 하면서 두 개가 비교가 됐지. 그래서 뭐뭐가 아니라라는 게 허구라는 애와 사실이라는 애를 이제 비교를 해줬고 명사끼리.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 A가 아닌 B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 너 뭐가 있었어, 민규야? A가 아닌 B. A가 아니라 B다. 맞아. Not A, but B. 나돈니 A, 버돌스 B 완전 틀려요. 그건 A뿐만 아니라 B도야. 얘는 not A, but B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민규 한번 써봅시다. 주어, this story. 동사. this story 단수니까 is 비동사 쓰고. 그 다음에 허구가 아니라 어? 뭐? is not fiction but a fact. 그래, 잘했어. 우리는 주어 동사까지 잘 썼고 보어 자리만 이미 치우면 되는데 not a but B 표현 이용해서 not fiction but a fact 이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까지 잘하고 약 아니 이거는 이제 다음번 숙제 해오고 그 다음 체크하는 용도로 한번 하고. 자, 다음 장 넘겨보면 2번 하면서 종속 접속사 했는데 우리 이런 어려운 말 쓰지 않기로 했지. 몰라주세요. 다만 1번에 보면 대세 관한 미수 접사 대 이거 우리 안 했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면 그때 하기로 하고 2번에다 할 건데 그 전에 여기다 하나 적읍시다. 현우, 접속사 대부분 접속사 가장 큰 특징 뭐야? 나중에 대타 때도 여전히 적용되니까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 온다. 그래서 요 2번 파트는 숙제를 다 주진 않고 요 밑부분에 관련된 것만 몇 개만 숙제로 하고 다음 시간에 대까지 하면은 그때 이제 나머지 쭉 다 같이 해볼게. 자, 그 중에서도 여기 아까 종류 많이 보진 않았는데 두 개만 좀 표시해 봅시다. 첫 번째는 as 그다 별표 하나. 중간에 as 있지. 태어나서 태어난 지 뭐 좀 됐으니까 너네도 이제 태어나서 종이로 된 영어 사전 펼쳐본 사람, 찾아본 사람 별로 없네. 요즘 뭐 종이로 된 사전은 별로 볼 일도 없고 집에서도 아마 찾기 힘들 거고. 나 때는 파파고나 네이버 영어 사전이 그렇게 막 잘 돼 있지 않아갖고 뭐 가끔 요만한 필통만한 약간 전자사전이란 게 있었어. 알아? 요즘도 쓰나? 전자사전이 있어갖고 그걸로 막 검색하긴 했는데 옛날에는 그전에는 막 종이사전으로도 가끔 나도 이렇게 본 적은 있었거든. 되게 옛날 얘기 같지? 옛날 안 되는데? 아무튼
종이사전으로 쭉 찾아보면은 대부분의 영어 단어들이 기껏해야 두 줄, 세 줄 정도의 설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 가끔 어떤 단어들은 거의 한 페이지, 두 페이지를 한 단어가 다 차지할 때도 있어. 그 중에 하나가 as라는 애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좀 알고 있는 to, 투부정사나 전치사 할 때 많이 봤지. to도 이제 많이 있고 get 이라는 동사도 은근히 엄청 많이 찾아요. as가 왜 그렇게 많이 차지했냐면 사실 as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접속사를 대신해서 다 쓸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때문에 라고만 있지만 얘가 사실 뭐뭐 할 때 when처럼도 쓸 수 있고 뭐뭐 하는 동안이랑 while처럼도 쓸 수 있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하는 although라는 표현도 대신 쓸 수 있고 대부분의 접사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표시하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네이버 같은 데서도 as를 쳐보면 한 4개, 5개는 뜻이 나올 거야. 근데 굳이 그걸 다 외울 필요 없고요. 적어도 2개만 좀 잘 외우면 돼. 그래서 여기 있는 때문에도 있지만 하나 써봅시다. 뭐 할 때. as는 기본적으로 이 2가지 뜻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2가지는 좀 다 알아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if 밑에 있는 unless라는 단어가 있어. 해석 보면 만약가 아니라면 이라고 써있지. 그러다 보니 얘는 사실 뭐랑 똑같냐면 만약이라는 if랑 똑같지만 뒤에다가 not을 붙여준 거는 사실상 똑같은 표현이에요. 참고로 unless라는 표현은 거의 볼 일 없어. 웬만하면 if에다 그냥 not 붙여 쓸 거야. 얘는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정도만 많이 나와. 많이 안 쓸 거야. unless. 얘도 이제 숙제 할 때는 앞에나 혹은 프린트 참고해서 조금 보면 하면 되고 얘도 다음 장의 영작 부분만 조금 하고 끝냅시다 오늘. 123쪽 보면은 이쪽에 숙제 좀 할 건데 다 할 필요는 없고 표시한 것만 숙제를 해주세요. 위에 거에선 1번하고 2번하고 4번 5번 한 번 빼고 그 다음에 밑에 거에선 1번 2번 3번 4번은 넘어가고 5번 어차피 지금 나랑 1번 5번은 좀 같이 할 거라서 봅시다. 자 여기도 일단 우리말 분석을 할 건데 아까랑 똑같이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영어 문장에서는 아까 그림으로 보여줬듯이 한 문장에 문장이 2개가 있을 때, 즉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에 접속사가 와도 된다 그랬고 접사가 앞에 있고 쉼표로 끊어져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랬지. 근데 한글 문장에서 때문에 할 때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어요. 다 이상해졌어. 그래서 반드시 우리말 한글 문장에서는 반드시 접속사가 가운데에 있고 앞뒤로 문장이 있을 거야. 우리말에서는 반드시 앞뒤로 문장이 있고 가운데에 접속사가 있게 돼. 그러다 보니 한 가지 특징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재현이 우리 문장 맨날 영어 분석할 때 문장 맨 뒤에 뭐가 있었지? 우리말 분석할 때 문장 맨 뒤에 항상 뭐가 있었어? 다 같은. 그치. 그렇다면 여기도 동사가 맨 뒤에 있겠지만
접속사 앞에 있는 문장 맨 끝에도 뭐가 있을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만 분석을 할 때 혹시라도 뭐뭐하는 동안, 뭐뭐하기 때문에 라는 접속사를 찾게 된다면 반드시 동사가 앞에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사랑 접사랑 뭔가 좀 같이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문장 표시를 했어. 소연이, 만약에 얘가 때문에라는 뭐 비커즈가 있다고 쳐볼게. 이 때문에는 앞에 문장이랑 같이 묶어서 생각할까? 아니면 뒤에 있는 문장과 같이 묶어서 생각할까? 그래서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었다라고 했어. 배고프다랑 같이 할까? 밥을 먹었다랑 같이 할까? 때문에는 배고프다랑 같이 하게 돼. 그치? 우리말은 요 앞에 있는 거랑 묶었어. 근데 얘를 이제 영어로 쓸 때는 접속사라는 게 반드시 앞에랑 신경 썼어, 뒤에랑 신경 썼어. 우리 오늘 배운 영어 접속사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문장이 어디에 있다? 뒤에 있다라고만 했지. 우리 앞에 전혀 신경 안 썼어 오늘, 그치?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쓸 때는 막상 뒤에 있는 문장과 이렇게 묶어서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는 내가 배고프다가 여기 앞에 있었지만 영어로 쓸 때는 내가 배고프다 어디다 들어가야 될까? 앞에 아니면 뒤에? 아니 접사 말고 요 배고프다라는 내용이 앞에 있었지만 영어로 쓸 때는 접속사의 앞에 갈까 세트로 묶어야 되니까 뒤로 갈까? 뒤로 가요. 이렇게는 일단 썼는데 이게 뭔 말인지 좀 헷갈릴 수 있어. 이걸로 한번 여기다 적용시켜볼게. 자, 한번 1번 해볼게. 동사를 찾아보니 끄세요가 있고 앞에 보니까 뭘 끄라는지 목적으로 전등을 끄라네. 참고로 끄라고 하는 거 보니 명령문이라서 너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주어가 좀 생략도 있는 것 같아. 자, 일단 주어 동사 목적으로 끝났는데 앞에 보니까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가 있어. when을 이용할 거야. 뭐뭐 할 때 하는 when. 자, 상호. 접속사를 우리말에서 찾았어. 앞에 뭐가 있을까? 주어 동사 하면서 뒤에 문장 다 하고 앞에서 접속사를 찾았어. 앞에 뭐가 있을까? 문장이 있어요. 문장인데 맨 끝에 뭐가 있어? 동사. 그래서 우리는 접속사를 찾으면 동사가 있겠네 하면서 동사를 찾을 거야. 그래서 무슨 동사가 있을까? 뭐 하다일까 원래? 뭐 하다. 그치, 아마 외출하다, 나가다라는 동사가 있었겠지. 외출하다라는 동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고. 누가는 없지만 상호야, 누가 나갈 때 불 끄라 그럴까? 누가 나가니까 너한테 불 끄라 그럴까? 당연히 너가 나갈 때는 너가 불 거라고 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너가라는 주어가 원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뻔해서 생략이 된 것 같아. 자, 이렇게 문장 분석해봤어. 원경이 할 때 when을 쓸 거야. 근데 외출하다와 묶을까? 끄다와 묶을까? 그치. 아무리 봐도 이 할 때는 외출하다라는 문장과 세트로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when이란 접속사를 이따가 쓸 건데 외출하다를 얘랑 세트로 묶으려면 앞에 있어야 될까? 뒤에 있어야 될까? 우린 접속사와 세트로 묶으려면 뒤에다가 써야 된다고 그랬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 보니 turn off 하면서 꺼라 the light 불을 는 그냥 먼저 이렇게 혼자 쓰면 될 거고 뭐뭐 할 때 이제 앞에 부분은 when이랑 같이 써서 뒤에다가 you go out 하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왜 자꾸 접속사 뭐 앞에 뒤에 순서 신경을 쓰냐 하면은 나중에 당연히 영작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해석을 할 때도 왜 뭐뭐 할 때라는 걸 외우는데 막상 해석할 때는 가끔 뒤에랑 해석안 하고 뭐 숙제 같은 거 하면 막 너가 불을 끌 때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 가끔 얘를 앞에 문장이랑 같이 해석을 붙였어. 이런 거 되게 이상해지지? 그거 안 되고 항상 접속사는 뒤에 문장이랑만 세트로 앞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만 더 하고 있습니다. 5번 해볼게. 자, 현우 5번 문장 우리말에 동사 어디 있어? 들어갔다. 어디 들어갔어? 건물을 들어갔어요. 얘가 그럼 목적어. 누가? 우리는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 다 만들었는데 추워서라는 단어 있나? 추워서 조금 어려우니까 조금 바꿀게요. 좀 쉽게. 추워서보다는 춥기 때문에로 쓰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춥기 때문에로 한번 써봅시다. 자, 이러면 좀 아는 게 있겠지. 현우, 때문에 뭐가 있을까? 그렇지. because는 뭐야? 동사가. 접속사. 자, 우리말에서 접속사 찾았어. 앞에 뭐가 있을까? 그렇지. 오. 됐어. 이제 문장도 물론 있겠지만 바로 동사 있겠지. 그러면 뭐하다라는 동사가 있을까? 춥다. 혹시 춥다라는 동사 있나? 콜드 얘기할 거지. 근데 콜드 무슨 뜻이야? 콜드는 다 차가운 추운이잖아. 춥다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은 춥다를 만들 수 있을까? 추운이랑 콜드에다가 우리는 또 비동사 쓰면 되겠지. 그래서 비동사에다가 앞에 날씨가 추운이라는 보어를 같이 사용할 거예요. 자, 참고로 날씨 얘기하거나 날짜, 시간 얘기할 때는 비인칭 주어라는 it을 사용해서 써볼게. it으로. 근데 이번에는 because를 먼저 쓰고 싶어. 접속사를. because를 먼저 이면서 한번 써봅시다. because부터 먼저 한번 써볼게. 자, because를 먼저 쓰고 싶은데 그러면은 because와 함께 쓰는 게 날씨가 춥다랑 같이 써야 될까? 건물로 들어갔다를 같이 써야 될까? 뭐 하기 때문이야? 춥기 때문이야. 그럼 because 뒤에 써야 되는 건 날씨가 춥다를 먼저 같이 써야겠네, 그치? 그래서 한번 써보면 because it 빈칭 쓰고 비동사를 쓸 건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들어갔다. 우리 과거에 들어갔어. 지금 추워서 과거에 들어갔을까? 과거에 추워서 과거에 들어갔을까? 과거에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여기 비동사도 과거 시제로 꼭 맞춰 써서 was cold를 쓸 거고. 다음 문장 이제 will을 쓰면 되긴 한데 문장과 문장 바로 이었으면 좀 이어서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중간에 쉼표로 좀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들어갔다니까 얘도 entered 과거 시제 써주고 the building. 그래서 어떤 접속사를 쓸지는 앞에 조금 보면서 확인하면 되지만 이 접속사를 누구랑 쓸지는 내용상 우리말은 너네가 잘 분석할 거야. 진행. 바로 뒤에다가 어떤 문장 써야 될지는 이제 잘 선택해서 쓰면 돼. 자, 그래서 숙제할 때 이따 또 한번 알려주기는 하겠지만 123쪽만 영어 하시고 120쪽부터 122쪽은 다음 시간 숙제로 나갈 거야. 그렇지? 자, 그리고 우리 독해 숙제한 것 좀 같이 봅시다. 45쪽이었지? 아, 45쪽을 할 건데 사실 오늘 배운 거를 조금 적용시키면 45쪽은 조금 애매해서 우린 이따가 요거 숙제한 거 체크는 하긴 할 건데 1번, 2번 쪽 좀 같이 먼저 볼게. 자, 그래서 1번 문장 한번 좀 같이 봅시다. 뭐 코어 A반에서 온 사람들도 똑같이 확인이 되지 하지만 또 한번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어디가 칸이 좀 많은 건가? 밑에가 조금 있을까? 밑에다 할까? 밑에다가 조금만 적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독해 숙제할 때 항상 문장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직독직해 적어오세요. 가끔 해석만 적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안 돼. 재현이는 뭐 같이 해봤었고 혹시 소연이는 이런 거 문장 보면서 주어 찾고 동사 찾고 이런 거 한번 해봤어? 네. 그런 거 해봤어? 알았어. 자, 똑같이 해볼 건데 다만 조금 규칙이 있으니 좀만 적어보면은 일단 문장 분석할 때 우리 제일 먼저 찾는 거는 항상 제일 중요한 동사부터 찾고 시작할 거고. 그래서 자기는 이거 문장 너무 어려워서 숙제 잘 못하겠어요. 괜찮아, 이해해. 다만 한 문장에 반드시 동사 한 개는 꼭 있어야 되니까 다른 건 못 찾아도 동사는 꼭 표시해와야지. 이거라도 꼭 해오세요. 잘 못하겠어요. 자, 그래서 동사 찾아서 이제 V라고 표시할 테고 그 다음에는 우리 뭐 횡단보도 할 때 뭐 어렸을 때 배웠을 때도 손 들고 나서 오른쪽 왼쪽 살펴면서 이렇게 지나갔듯이 동사 찾았으면은 동사 앞 뒤를 꼭 확인하고 넘어갈 거야. 그래서 동사 앞에를 확인해서 특히 주어가 잘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동사 앞에 맨날 주어 있어? 대부분의 경우는 있긴 하지만 가끔 명령문처럼 주어가 없을 경우도 있었고 대열이나 희열 같은 쓸데없는 애들이 주어 자리를 뺏을 때도 있었고 그치? 그런 경우는 이제 주어가 뒤로 밀려나기도 했고 그래서 주어 잘 있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앞에 봤으니 이제 동사 뒤도 확인할 텐데 왜 자꾸 요거 선생님이 강조하고 이러냐면은 나중에 너네가 조금 더 영어 잘하게 되면은 요거 규칙을 무시하면서 동사 찾고 뒤에 뭐 목적어요 보어요 하다가 막 또 헷갈려요 어쩌다 틀려 심지어 나중에는 뭐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명사가 안 오고 가끔 막 접속사처럼 생긴 애가 오고 what
when 같은 막 이상한 의문사가 오기도 해. 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거를 이제 대비하는 거야. 그런 거 몰라도 돼. what이 왔든 that이 왔든 얘네가 뭘 쓰는지 몰라도 돼. 괜찮아. 다만 우린 동사 뒤에 오는 게 한정적이지. 누가 왔든 우리는 그저 목적어인지 이 동사 뒤에 보어가 필요한지 안에 쓸데없는 애들이 와야 되는지 동사 뒤에 뭐가 필요한지만 꼭 확인하면 돼. 그리고 우린 이제 동사들마다 3형식이냐 4형식이냐 2형식이냐 이제 조금씩 외우게 된다니 보니까 그런 걸 할 테긴 할 텐데 만약 아직 어떤 동사가 몇 형식인지 이런 거 잘 모르겠다면 우린 그나마 좀 확인하기 쉽게 동사가 뭐뭐 하다 하는 동사를 찾았다면 우리 주로 목적어는 을를로 해석이 많이 됐었지. 그래서 동사에다가 무엇을 이렇게 붙여서 말이 되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랬고, 그래서 무엇을 붙였는데 뭔가 말이 안 된다 면 이제 목적어가 필요 없이 뭐 보어가 오거나 전치사가 오거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제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건 사실 동사를 딱 보고 얘가 목적어 갖고 오는 3형식, 4형식, 5형식이냐 혹은 보어를 데려오는 2형식 동사냐를 외우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우리는 계속 암기 테스트 하면서 그렇게 외울 거고, 다만 아직 그게 어려운 사람들은 일단 요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제일 기본인데 오늘 한 것까지 하나만 포함시키자. 4번. 아이고 4번 접속사를 찾았어. 그렇다면 우리는 접사는 아까처럼 똑같이 네모로 표시를 해줄 거고, 근데 접속사 하면은 얘만 땡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세원이 왜? 접속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기 때문에. 접사는 혼자만 땡 하면 안 되고 세트로 묶었어. 누구랑? 아, 그치. 뒤에 문장이랑. 그래서 반드시 네모를 표시했다는 건 뒤에 주어 동사가 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동사를 반드시 하나 더 찾을 거야. 접사 찾으면 접사네 하고 신나서 네모하고 땡 하면 안 돼. 하나 꼭 더 해야 돼요. 동사를 또 하나 더 찾을 거야. 자, 뭐 전치사 접사도 필요하긴 한데 우리는 조금 더 요거에만 집중해보고 오늘은. 그 다음에 이거 표시한 다음에 이제 해석할 때는 항상 앞에서부터 표시한 순서대로 요즘은 집도식게 좀 잘 해오는 것 같아. 거의 다 요즘은 의역 잘 안 보이고 잘 해오는 것 같은데 그냥 표시한 순서대로 해석하시고, 다만 의문문 같이 동사가 주어 앞에 오더라도 웬만하면 주어 먼저 그 다음에 동사로 순서대로 해석하시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조금 달라졌지. 목적어가 오거나 보어가 오거나에 따라 조금 달라졌는데 목적어는 혼자 해석하고 을을 붙여서, 보어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해석하지 말고 항상 앞에 있는 동사랑 같이 해석하고, 그래서 요즘은 보어가 표시가 조금 틀린 게 있어서 그렇지 보어 표시했다면 해석은 같이 잘해오는 것 같아. 나는 이다 학생 이런 거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아.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방금 접속사 같이 했던 거.
우린 접속사 찾으면 뒤에 문장이 세트로 온다면서 이렇게 세트처럼 취급했지. 그래서 해석도 세트로 같이 묶어서 해석하는데, 다만 접속사는 뒤에 문장과 다 같이 해석하는 건 아니고 뒤에 주어, 동사까지만 주어, 동사와 같이 해석한다. 목적어는 따로 해석하시고, 혹시나 보어 있으면 물론 보어는 동사랑 같이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보어까지는 같이 해석하면 되겠지. 특히 오늘은 접속사들 보이면 요거에 좀 집중해서 좀 더 해볼게.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마 얘는 표시는 했을 텐데 해석은 안 적어 왔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해볼게. 여기부터 해봅시다. 두 번째 문장, not부터. 원경이 표시한 거 한번 불러볼까? 동사 어디 있어? 어떤 거? is? 오케이. is가 동사. 앞에 주어는? 버스. 그치. 근데 사실은 여기가 다 주어예요. having부터 boss까지. 그 중에서도 boss는 have ing가 붙었지만 가지고 있다는 뒤에 뭐가 필요할까? 그렇지. 그래서 사실 boss는 have의 목적어처럼 쓰이는 애고, 사실상 진짜 주어는 having한테 줄 거야. 그래서 얘한테다 s 붙여주면 더 좋아. nice는 보어. 자, 이것까지는 알겠어. 괜찮겠어. 근데 not이 왜 is 뒤에 없고 앞에다 왔을까? 우리 맨날 비동사 뒤에다 not이 왔는데 왜 여기가 왔을까?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not 땡땡 but 땡땡 하면서 not A but B 라는 표현 아까 배웠었지. 혹시 원경이 기억나? not A but B가 뭐였지? A가 아니라 B다. 그치? 그래서 사실 요 not은 그냥 부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늘 막 배운 것처럼 접속사처럼 역할을 해줄 거야. 그래서 not하고 but을 같이 접속사처럼 이렇게 바꿔줄게. 자, 그리고 오늘 A랑 B는 반드시 똑같은 애들끼리 연결시켜줘야 된다 그랬지. 근데 원경이 지금 A 부분이 어떻게 생겼어? not 하면서 뒤에 having으로 하면서 주어, 동사, 보호가 있는 문장이 맞네. 그럼 B 부분에도 뭐가 와야 될까? 그렇지. 똑같이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이 와야겠지. 자, 그러면 문장이니까 동사부터 또 잘 찾아볼까? 누가 동사? can, B가 동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또 다 주어일까? having부터 freedom까지. 그치. 비슷하게 생겼는데 앞에도 having a boss가 주어일 때 뒤에 오는 게 have의 목적어였어. 그럼 여기서도 have니까 누가 have의 목적어일까? 그치. 그래서 여기선 진짜 주어는 사실상 freedom보다는 또다시 having,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로 삼는 거. 그리고 비동사 뒤에 똑같이 a bad thing 하면서 또 보어가 나옵니다. 아마 이렇게 not, but을 조금 애매했을 텐데 빨간 색으로 조금 빠진 거 있으면 고쳐보세요. 자, 한번 요거 표시한 거 갖고 해석 적어봅시다. 해보고 싶어서? 알았어, 해서. 아니야.
민규. 어. 아, 보스가 아니라? 사장이 아니라? 아니야, 사장은, 보스는 여기서 주어 아니야. 우린 주어 따로 있었어. 보스는 여기서 무슨 역할 줬어, 우리? 목적어. 그러면 을을 해야지. 그러면. 보스 상사를 뭐 하는 것은? 가지는 것은? 아니다? 비동사랑 나이스 보어랑 같이 해야지. 나이스가 뭐야? 좋다. 그럼 원래는 좋다인데 얘가 접속사랑 같이 해석을 해야 돼. 근데 not A는 어떻게 해석했어? 아니다. 그러면 합쳐서 해봅시다. 상사를 가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그치, 이렇게 해야 되겠네. 묶어서 같이 해봤어. 것이 아니라 but 뒤에도 같이 묶어서 해봅시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자유를 가지는 것이 보어니까 또 같이 해서 뭐일 수 있다? 나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되겠네. 아마 여기까지는 괜찮겠을 텐데 우린 나데이 법비 최대한 이용하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거야. 자, 그래서는 나데이 법비가 조금 들어간 문장이라 같이 한번 해봤고, 다 적었나? 고칠 거 있으면 빨간색 들고 붙여볼게요. 자, 적었으면 조금 넘어가서 이번엔 아직 대수를 안 배워갖고 대시 많이 나왔는데 마음에 드는 문장이 없네. 좀 넘어갑시다. 2번 내려와서. 자, 이번에 은채 어디 할 거냐면 여기 한번 해볼게. 2번 동그라미 돼 있는데, 자, 동사부터. pay, 그치. 동사 앞에 누가? 컴퍼니에서 주어. pay, 지불하다. 뒤에 뭐가 필요할까? 누가 목적어? movie makers, 돈을 지불하다니까 얘한테 목적어 주고, to include는 투부정사인데 여기서 뭐로 쓸까? 여기서는 부사처럼 쓸게요. 특히 뭐뭐 하기 위해 또 해석되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자, 그렇긴 하지만 투부정사지만 include는 혹시 무슨 뜻이지? 맞아. 투부정사긴 하지만 포함하다라는 동사였어. 포함하다라는 동사는 뒤에 뭐 필요할까? 어떻게 알아? 그렇지. 우리 포함하다 앞에 을 붙여보니까 무엇을 포함하다 말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목적어 필요해. 그러면 누가 include의 목적어일까? their product. 그래서 얘도 투부정사의 목적어로 이렇게 목적, 괄호 목적어 표시해봤고, 자, 그 다음 and, 접속사. and는 똑같은 애들 똑같이 연결시켜줘야 돼. 그치? 뒤에 보니까 hope라는 동사처럼 생겨 나왔어. 그럼 앞에서 누구랑 연결시켜야 될까? 명사랑, 형용사랑, 아니면 동사랑. 그러면 동사가 누가 있었을까? 그치. 그래서
얘는 얘랑 같이 똑같이 연결시켜줬다 해서 우린 이렇게 세모로 한번 묶어볼게. 앞에도 동사였으니 얘도 동사 같이 주고. 자, 그 다음 얘는 아직 안 배웠지만 제가 한번 해봅시다. 희망하다, 바라다 뒤에 대시 나왔는데 대시 뭔지 알아? 얘가 뭔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 대신 저것도 대시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되면 접속사라는 것도 있고 관계대명사도 있고 동격이라는 것도 겁나 많아요. 대만 보면 뭐가 올지 몰라.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희망하다라는 동사 지금 뭐가 와야 될까? 그렇지. 우린 바라다, 희망하다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우린 일단 한테 목적어만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will decide가 동사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 누가? audiences, 관객들, 그럼 주어. 그 다음에 결정하다라는 뜻인데 결정하다는 뒤에 뭐가 필요할까? 누가 그럼 또 목적어. 그렇지. 이번에도 투부정사가 무슨 역할인지 몰라도 이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목적어를 주고. 자, 근데 또 투부정사지만 by가 무슨 뜻이야? 이 또 동사 같은 by 사다는 뒤에 뭐가 필요할까? 누가? 그렇지. 그러면 이 by라는 동사도 뒤에 또 목적으로 가져오면 돼요. 자, 수고했고. 자, 요거 빨간색으로 붙여봤으면 요거 참고해서 한번 해석해볼게. 상호 해석해봅시다. 회사들은 지불한다. 영화 제작자들을 뭐하기 위해서? 포함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품들을 목적어니까 을을 그리고 뭐 바란다 희망한다 그것을 일단은 목적어라고 했으니 그것을로 해석해볼게. 그 다음 다시 주어니까 관객들은 결정하다 결정할 것이다. 을을인데 사다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사는 것을 잘했어. 마지막 그것들을 잘했어. 최대한 우리 표시한 순서대로 이렇게 좋은 것 같아. 됐어? 3번 숙제로 조금 같이 하고 싶었는데 3번에 좀 배운 접속사가 좀 만만치 않아갖고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안 했고요. 다음 시간에 해온 거 갖고 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여기 거의 똑같이 올려놨으니까 요거 하고 투부정사 동명사 오늘 볼 텐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볼 거야. 오늘도 물론 잘 보도록 준비하겠지만 한 번 더 볼 테니까 이번에도 더 준비해 오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 숙제 검사 안 받은 사람들은 잠깐 책 집어넣지 말고 기다리시고